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이게 영상을 통해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쭉 보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올 한 해의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민생, 국민의 삶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이 계획들, 이걸 알게 됐는데 우리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마치 수능 국어 지문처럼 딱 일목요연하게 내가 뭘 하겠다. 나는 그동안 뭘 해왔고 네? 나는 뭘 해갔다를 정말 잘 정리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도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잘 정리된 글이다. 앞으로 우리 변호사들님들도 이렇게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일목요연하게 됐고, 그 인스타에서 요즘에 극우 게시물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막 작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그거 보여주면 될 정도로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이게 바로 소통 방식이구나, 꼭 어려운 말이거나 뭐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25년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힘든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아직까지 뭐 내란 종식이나 이게 확실하게 됐다는 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좀 찝찝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집중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네. 뭐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성장과 배분이 마치 서로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분배 먼저 할 것이다, 예. 따뜻하게 하겠다, 사람들을 더 돌보겠다라는 식의 워딩을 가져가셨던 반면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식의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좀 실용적이고 확실히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신년사 이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마이TV VOD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오늘 또 신년 인사에 아까 이경태 기자가 신년 인사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오부 요인 다 이제 초청해서 하는 신년 인사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지 않는다, 지도부가 오지 않는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직위원 재판장을 예. 보면서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정치 없이 협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실천이 있어야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정치는 결국 책임입니다. 그 협치에 대한 손을 내밀었을 때 네. 그 손을 잡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아마 지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응원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 장동혁 대표 꼭 그 자리를 최소한 지방선거까지 지키길 바라는. 저는 다음 대선 후보로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까지. 그래요. 대선 후보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 단계 논란에 있어서 당무감사위에서 이 가족들 이거 쓴 거 이걸 사실상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걸 잘못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 단계를 단독 보도 처음 한 이정주 기자님과 방송을 하면서 디테일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단계 게이트는 가족들이 그냥 익명에 기대어 글을 썼다고 하면 저도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으로 사실 임금님기 당나귀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수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한동훈 씨의 가족이 썼는지도 의문이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사건 뒤에 해결하는 과정도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익명에 기대어 한동훈 씨의 가족들이 무언가를 적었다고 하면 그 정도면은 도덕적 비난 아니면 정치적 비난에 불과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서버를 셧다운 시켰다. 라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셧다운된 동안 많은 글들이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당 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익명성에 기대하는 거를 때려잡는 게 뭐가 문제야? 장동훈 대표가 좀 넘어간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정주 기자님의 취재 결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후적 행위 때문에 업무 방해
혹은 증거인멸 등 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좀 무게의 경중을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사실관계 중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가족들이 썼다라는 식의 가장 싼 티켓을 끊었다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그게 만약에 실무자가 정말 그냥 독단적으로 했을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있고 예. 이게 문제가 되고 기사화가 된 다음에 서버를 셧다운을 해버렸더라고요. 셧다운. 예. 아예. 예, 그런 다음에 음. 많은 글들이 사라졌다라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고소를 당할까봐 이정희 네. 기자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냐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같이 어깨를 걸고 고소를 예. 당하겠다. 당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정주 기자한테 이제 3번이나 고소 예고를 했는데 네. 보통 한동훈 씨나 그 주변인들은 고소 예고를 하고 고소를 진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어제 방송 내내 고소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그러면야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다른 것을 뛰어넘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요. 이걸 계속 뭐 진짜 법적 대응으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정리 한 번만 하면 네네. 이게 더 이상 익명성에 기대어 조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댓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 방해 혹은 증거인멸 교사에 죄책을 지을 수 있다. 명태균 씨도 본 사건은 5년이지만 1년을 추가받은 게 증거인멸 교사였죠. 마치 그것처럼 한동훈 씨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친한계를 장동혁 대표 주류 쪽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도 참 복잡합니다. 자, 박정호의 스팟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가 38 됐다고 해서 다들 놀라시네요, 진짜. 20대 같이 보이시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1살 차이라고 했더니 그거 좀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1살 차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네. 어리시죠? 예, 농담을 좀 해봤는데 예, 진짜 믿으시는 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요. 1살 차이 아니고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이제 통일교 특검 얘기 이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일교 의혹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특검,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법 설 연휴 전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서 국민들이 내란 종식 또 이제 통일교, 그러니까 정교 유착이 돼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건데 지난해까지 여야 협의하는 거 보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네. 과연 국힘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뭐 세석 갖고 있는 그분들은 뭐 사실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고려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가능한가 문제인데 네. 아마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생을 살피겠다는 게 기조인데 네. 민생을 저는 살피기 위해서는 그간의 부조리를 해결을 해야 민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고 해서 기존의 부조리와 패습과 악습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챙기는 것이 민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국힘이 받든 안 받든 150석을 넘게 갖고 있는 건 국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에 지지가 있는 만큼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물타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교만 하면 되지 왜 신천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피의자 말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네.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정치인과 연관돼 있어서 아니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어가 아니라 네. 정치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가 어디든 무엇이든 그건 상관없이 이건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신천지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건 사실 피의자의 발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